네, 안녕하세요.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음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지금은 한번 마이크 그 오디오 인풋에 볼륨을 한 칸 키워봤습니다. 네, 너무 키우면 좀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매개 그 화면 캡처 기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OBS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마이크가 이게 스테레오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음질이 떨어진대요. 그 모노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이게 스테레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제가 혹시 OBS를 쓰게 되면 OBS가 사실 조금 더 귀찮거든요. 근데 뭐 OBS 라이브 할 때는 OBS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OBS를 안 쓰게 되는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음질 특히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니까 이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음질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음질이 최고로 좋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 그 박종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경희수학이라고 있거든요. 예,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경희수학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찾으면은 박종도 교수님 맞을 거예요 이름. 네, 교수님. 그래서 이분께 진짜 목소리 깨끗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깨끗하게 좋은 음량으로 녹음하시는지. 정말 주변 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아마 녹음실에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녹음실이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방에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이제 1.2를 얘기할 건데요. 1.2가 제목이 뭐냐면, 세계의 문, 그다음에 몬티홀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비행선 시점이라고 꽤나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 절이요. 밑에 또 서브 섹션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몬티홀 문제라는 게 있고, 뒤로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볼까요? 오늘 책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1.2.2가 정답과 흔한 착각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1.2.3 그래서 1.2.3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한 가능하면 오래 안 하고 싶어서 이거를 다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할 말이 좀 많은 시작이긴 해도 그렇고요. 뭐 뭐 수학적인 내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 단계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입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썰을 좀 길게 풀거든요. 그 책으로 치면은 거의 한 네 페이지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음,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24페이지거든요. P24. 자, 그러면 이제 몬티홀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몬티홀이라고만 검색해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몬티홀 이게 영어로 몬티홀 여기다 써야지. 몬티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듣기만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몬티홀 다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제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몬티올 문제 자체가 뭔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TV 쇼인데 실제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진짜 그 TV 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C가 있고 사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 게스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방청객 중에 한 명을 뽑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가 있고 그 상황에서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문이 세 개가 있고 문에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문은 열면 차가 나오고 뭐 스포츠카 그다음에 한 나머지 두 문은 염소가 있대요. 염소 둘, 차 하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MC 말고 사회자 말고 도전자라고 합시다. 도전자가 이 차를 이제 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세 개 문 중에 하나만 열어서 꽝 혹은 뭐 당첨 이러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제, 하나를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도전자가. 한 문을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선택한 문을 바로 열어주면 게임이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회자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정답을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문이 A, B, C가 요즘 가나다로 돼 있네요. 가나다란 문이 있는데, 이제 그 도전자가 가를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 여기서는 지금 그림은 다를 선택했네요. 네, 그림대로 합시다. 다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회자가 이 달을 빼고 가나 중에요. 가나 중에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하나가 확인이 됐죠. 이건 사회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전자가 선택한 다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스포츠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거니까 스포츠카가 없는 염소의 문을 그 다문이 아닌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사회자는 알고 있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이 도전자가 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도전자가 문을, 원래 아까 선택했던 다문을 계속 지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다시 선택하는 게 맞냐는 거죠. 다시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선택했던 다문을 밀고 나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염소가 하나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와 다 중에 염소가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염소가 둘이 있으니까. 이랬을 때, 아닌가? 그러면서 문을 나로 바꾸는 게 더 당첨 확률이 높냐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네,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 책 처음 읽었을 때는 뭔 소린가 했어요. 이해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얘기를 그림도 사실은 직관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는 것도 웃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긁는 지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시험 볼 때도 본인이 처음에 이제 찍었던 거, 그러니까 알고 푼 게 아니고 찍었을 경우에 찍은 거를 고치셨을 때 답이 진짜로 틀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아, 그대로 했으면 맞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괜히 여기서 고쳤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안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예.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그 지키는 전략, 바꾸는 전략, 이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좋냐는 얘기는 그거 당첨 확률이 높냐라는 거죠. 자, 어느 게 더 당첨 확률이 높냐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못 하겠죠. 계산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계산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꾸겠다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왠지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사실 있기도 하고,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죠? 사진 산다 오셔서 찍었을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책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직 답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가지 전략, 지킨다, 뭐 유지한다, 아니면 바꾼다.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라는 거를 이제 그 확률의 문제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인 거죠. 확률의 문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페이지 지금 25페이지죠? 25에 보면은 세 가지 사정으로 얘기를 해요. 자, 세 가지 사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바꾸냐면, 사회자가 어떤 문에 고급차를 둘지를 주사위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MC가 결정. 주사위. 왜 주사위냐라고 하죠. MC가 그냥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 안 돼요? 라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수학적인 접근인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MC의 의지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러면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자도 자기가 결정을 주사위로 합니다. 이것도 또, 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도전자는 직관이나 이런 본인의 그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마저도 결정을 주사위로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도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전자 선택한 분이 정답일 때 이거 뭐예요? 정답일 때 사회자가 나머지 문 중 어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주사를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도전자가 선택한 분이 선택이 글러 먹었어요. 염소 맞죠? 염소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연자 선택이 예를 들면 스포츠카 차를 선택했어요. 차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실은 염소가 이미 두 마리가 있잖아요. 두 마리. 양쪽 문에 다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문을 열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문을 열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을 열어줄지. 그 결정을 주사위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사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도전자가 선택이 만약에 염소였으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에는 결정을 주사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염소를 선택했다면 첫 번째 선택을 1차 선택이라고 할까요? 1차 선택. 1차 선택. 염소를 했으면 이제 남은 분이 스포츠카 아니면 염소.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정 주사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주사위가 들어왔냐라는 것을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주사위가 들어왔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더 썰을 풀다가는 시간이 정말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저기에서 주사위를 끌어들였을까? 이 저자는. 자, 그럼 답을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의 책에 내용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즉시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시죠. 에, 그럼 만약에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답이 잘 안 돌아 올바른 답이 잘 안 떠오르면은 뭐 IQ 테스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저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을 유지한다라는 전략은, 승률이, 3분의 1이고요. 답을 바꾼다.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뭐 언제는 바꾸고 언제 안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늘 바꾼다. 표현하면 이렇게 할게요. 늘 바꾼다라는 전략을 취하면 3분의 1. 바꾼다, 죄송합니다. 유지한다. 3분의 1. 그 다음에 바꾼다라고 전략하면 3분의 2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조금 이해를 좀 이상했는데요. 어, 지금 도전자가 최초로 생각한 상태 그대로 간다면은 단순히 확률 한번문의 정답. 확률 3분의 2로 오답.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이제, 이 풀이가 조금 좀 어지럽게 돼 있네요. 그죠? 어지럽게 돼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면 그러면은 정답이 이제 당첨인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질 확률이 3분의 1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답 오답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렇고 만약에 답을 바꾸게 되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선택했던 거를 바꾸는 게 더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왜? 그죠? 왜 그러냐? 답은 알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착각은 뭐냐라는 거죠. 착각은. 음. 착각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 답이 아닌 경우로 생각했으면 다 착각이겠죠. 다 착각이겠죠. 자, 그래서 착각의 케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착각인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네, 이거는 뭐 도입부니까.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1.2.3을 그러니까 1.2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좀 건너뛰지만 제가 뭐 책의 내용을 다 낭독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섹션의 제목이 비행선 시점이자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비행선 시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얘기이긴 한데. 자, 이제 그럼 비행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선에 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확률이라는 거가 사실은 여러모로 직관적으로, 즉, 시각화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그림이 이제 뒤에 있는데요. 이제 그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네요.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뭐냐면, 음, 이게 정말 놀라운 생각인데요. 이 게임을 한번 진짜로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인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그림이 여기가 몇 페이지죠? 27페이지죠? 27페이지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게임만 이걸 게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게임만 한 걸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아주 넓은 곳에서 정말 이 게임을 다 그 모든 경우를 다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사위라고 이제 한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MC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뭐 다양하다기보다는 뭐 사실은 MC가 이제 그, MC가 결정하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MC는 고급차를 어디에 둘지를 정하는 거죠. 결국은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죠. 그러고 이제 세 가지를 결정할 때 그 세 가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라 무작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항상 1번만을 뽑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작위성이라고 한다면 이 1번을 고르는 거랑 2번을 고르는 거랑 3번을 고르는 게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게임판을 360개를 벌려요. 360게임.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넓은 운동장에 MC가 360명이고, 도전자도 360명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그 MC들 중에 120명은 1번을, 차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고, 2번, 나머지 또 120명은 또 2번, 나머지 120명은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주사위가 의미하는 게 뭐다? 주사위가 의미하는 게 뭐다? 무작위. 예, 이런 거죠. 골고루. 골고루.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뜻이에요. 음,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다 골고루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골고루.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360 게임을 비행선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360 게임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결국 그 도전자가 그러니까 선택을 바꿀 때랑 바꾸는 게임이 또 한 절반쯤 있고 안 바꾸는 게임이 또 절반쯤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이겼나 졌나를 전부 세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겼나 졌나를 전부 세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세보면 안 바꾼 쪽은 이제 뭐죠? 이기는 게임판이 전체 게임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바꿨던 쪽의 게임판은 그쪽에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제로 이기는 게임판이 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을 보면은 어, 이, 이 동그라미가 붙은 총 120게임장이 된다. 정답이 되는 거는
오답이 되는 거는 총 24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여기서는 이제 도전자가 이제 그 선택하는 거를 안 바꿨을 때의 전체 판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도전자가 바꿨을 때 또 전체 판을 한번 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음,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다음에 얘기할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블럭 얘기가 나옵니다. 블럭, 죄송합니다. 그, 뭐죠? 글상자 얘기로 별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게임을 360게임이나 하냐 하는데, 사실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는 16게임이긴 해요. 근데 뭐 좀 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경우, 많은 뭐 시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를 좀, 뭐 말로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게임 수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보면은,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계산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음. 뭐 모든 경우를 뭐 확률을 이런 식으로 풀란 뜻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1.3의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밥에 불과합니다. 밑밥에 불과해요. 예. 근데 흥미롭긴 하죠. 그죠? 예, 약간 직관에 반하는 듯한 느낌도 사실 살짝 있잖아요. 안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바꾸는 게 더 유리하네라는 거를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몬티올 문제 자체도 물론 흥미로운 문제고, 그러니까 몬티올 문제가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도 흥미로운 주제고, 또 여러분이 각자 이 전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 책에서의 그 중요한 지점은 아니고요. 중요한 맥락은 아니고, 이 책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길게 설명한 과정 중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거였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좀 확률 공간이라는 걸 공부를 또 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느끼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이 뭐라 할까 시행의 결과 영어로 아웃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모든 아웃컴을 다 모으는 거 이게 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게임을 동시에 여러 판을 벌릴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최소 16명이면 16팀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MC 16명 구하고 도전자 16명 구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수백 개로 하니까 좀 커 보여서 그렇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확률을 이제 알고 싶은 그 상황에 그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다 만약에 뭐랄까 재현할 수 있다면 이 재현이라는 표현이 매우 이제 흥미로운 표현인데 우리가 재현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뭐죠 이렇게 재현 드라마 뭐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죠.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서의 재현은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리프레젠테이션의 번역에 가깝습니다. 표현이죠, 표현. 네, 표현에 가까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있을까?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소로는 16가지 아니면 뭐 360까지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게임을 이렇게 재현을 해내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 표현하는 거가 모든 표현, 모든 뭐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뭐 시행이니 뭐 무슨 뭐 결과니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지만 이게 이제 확률 공간의 첫 번째 요소인 표본 공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현실적이죠. 왜냐면 지금 이 게임이냐 이렇게 뭐 어거지로 16게임이건 360게임이건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좀 비현실적이라 만약에 예를 들면은 경우가 만약에 어,
지금 뭐라고 당장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라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점에 국한된 얘기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우리 세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멀티버스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사실 몬티올은 사실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그걸 사실은 시행이란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것도 몇 초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해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그런 문제들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뭐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뭐 주머니에서 뭐 뽑고 이런 것들이 주머니 개수도 굉장히 유한하고 적고 그다음에 뭐 시행 횟수도 이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할 정도급은 아니죠.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 문제 풀 때 수형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같이 트리로 이렇게 쫙 경우의 수 나누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정 안 되면은 그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 확률 뭐 확률 공간 거기서 첫 번째 요소인 표본 공간이 이제 유한한 경우에 대응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뭐 곧 배우겠지만 이 표본 공간은 기본적으로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이면 되기 때문에 꼭 유한할 필요는 없어요. 네, 무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수처럼 셀 수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될 주제이긴 하죠. 그죠?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너무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1.2는 일단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을 생각할 때, 이 확률의 이 시행이라고 하는 반복 가능한,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재현되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시행의 결과들을 다 한번 모아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모아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제법 현실적인 경우도 지금 몬티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확률을 머리에 떠올릴 때 한번 이런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저는 흥미롭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확률도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의 확률은 이렇게 풀기는 조금 시간이 좀 없죠. 없죠. 그래서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하고 주로 이제 그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순열 조합으로 이렇게 좀 많이 푸시잖아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약간 조금 기계적인 느낌도 살짝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 확률을 가르치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에서도 확률이 나오니까 좋은데 경우의 수를 너무 순열 조합으로 막 하는 거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근데 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는 게 뭐 다 그렇긴 한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중복 조합, 뭐 중복 순열 뭐 이런 것도 네, 원순열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조금 근본적인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이런 관점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관점에서 좀 보게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세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좀 세보고 비행선의 관점에서 하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더 좀 재밌거나 좀 더 좀 잘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고등학교 얘기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 빨리 맞춰야죠. 네 고맙습니다.